자, 이어서 이제 변압기 이론 손실로 한번 가봅니다. 손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실 같습니다. 우리 전에 공부했었죠. 손실에는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원을 꽂기만 하면 생기는 부하하고 관련 없이 만들어지는 손실이었고요. 늘 생기는 손실. 그리고 얘는 부하에 의해서 부하가 동작하면서 만들어지는 손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손과 기계손이 있었죠. 철손과 기계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었죠. 철손,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기계손은 마찰손과 풍손이 있었죠. 근데 변압기에서는 이 마찰손과 풍손은 없죠. 왜냐하면 얘가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기계가 아니죠. 얘는 그래서 마찰손과 풍손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변손에는 동손과 표유부하손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외웠었죠. 고철 기계를 가동해 가지고 공장을 돌렸더니 뭔가 표유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히스테리와 마찰이 생겨서 풍비박산이 났다 이렇게 배워주시면 또 손실의 이 개통도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외웠었죠. 여기 변압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손은 없습니다. 뭐가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찰손이나 풍손은 변압기에서 없고요. 특히 여기는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그 다음에 동손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동손은 전부하 시 변압기 권선의 저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부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쪽에 걸 수 있는 최대의 부하, 과부하가 아니라 우리가 걸 수 있는 최대의 부하를 걸었을 때, 그때 여기 권선의 저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이죠. 이 권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손실, 그걸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이 손실이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압기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손실을 특별히 임피던스 와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저항을 통해서 소비되는 손실,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 뒤에 또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자 무부하손이죠. 고정손, 철손, 이 철덩어리에서 만들어지는 손실로서 히스테리시스손, 그래서 이거는 상수 K고요. 주파수 자속 밀도 그랬었죠. B는 자속 밀도입니다. 이렇게 제곱이 되고, 와류손은 K에 역시 상수죠. T는 두께, F는 주파수, B는 자속 밀도, 이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철손에는 다시 한번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죠. 그 공식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 한상의 유기기전력 공부했었죠. 4.44 FM 파이 그랬는데, 이 파이가 자속이죠. 파이는 자속입니다. 자속. 그리고 여기에서 B는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는 이 자속을 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죠? 자속 밀도. 그래서 결국 이 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가 이쪽으로 곱으로 가서 여기 파이 대신에 여기 BS 이렇게 쓸 수 있죠. 파이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기전력은 가만히 보니까 F와 B, 이게 F 있고 B 있잖아요. 그래서 F와 B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여기 히스테리시스손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식을 좀 변형을 한 겁니다. 여기 이 식에다가 분모를 하나 긋고 분모에다가 F를 곱하고 분자에도 F를 곱해서 여기 같은 식을 만들고, 또 F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내면 FB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F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지금 기전력이 FB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FB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어떤 기전력에 대응되는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상수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원칙적으로는 어떤 게 지금 우리가 존재하냐면요, 여기에서는
히스테리시스소는 가만히 보면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즉 주파수에 비례하지만 여기 기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걔는 오히려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여기를 보면 이 식만 보자면 원래는 주파수에 얘가 비례하는 성질이 있지만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그렇죠? 얘가 일정하다면 그건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성질을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저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와류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FB가 이렇게 들어있죠. 방금 했던 대로 동일하게 지금 요 식에 의해서 4.44 FN 파이는 B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F와 P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전력이 요 관계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FB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식에. 이 식에 보면 FB가 지금 들어있어서 걔 대신에 2로 바꿔주게 되면, 즉 전압이 일정하다면 결국 얘는 주파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다면 와류소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이렇게 식을 변형하고 보니까 역시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주파수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주파수에 무관하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 더 부드럽게 넘어가 주십시오.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 식 정도가 좀 이해되시는 분들은 원칙은 얘는 히스테리시스소는 주파수에 비례하지만 전압 일정하면 반비례했고, 와류소는 원래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전압이 일정하면 주파수에 무관하구나. 이렇다는 것을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압기에서의 손실을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방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에 의해서 생기는, 부하를 넣어서 이제 비로소 전류가 흘러서 권선에 저항해서 생기는 변압기의 손실,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피던스 와트. 이것을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이 개념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한번 이해를 하면 좋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자, 변압기에 일단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피던스 와트가 있는데, 자, 임피던스 와트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손실입니다. 손실을 이렇게 변압기의 손실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변압기를 팔려고 해요. 변압기가 정말 좋은 변압기인지 나쁜 변압기인지, 그리고 품질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자면 사실은 변압기에서 전압 강화, 즉 전압이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도 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변압기 지금 2차 측을 본 거예요. 2차 측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릴지는 만든 사람이 이제 알죠. 어느 정도 부하에 대응할 거다. 뭐 10kW인지 20kW인지 아무튼 그 정도의 부하에 대응할 거다라고 하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그 부하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 부하는 알고 있어요. 95옴 정도 우리는 부하를 쓸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내부에서의 저항과 이런 리액턴스를 알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여기가 1000V가 걸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전격 전류는 10A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개발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단락을 시킵니다. 부하를 걸지 않고 단락을 시키고, 아까 우리 전격 전압 1000V고 아까 여기 10A였죠. 근데 일단은 작은 전압부터 이렇게 올려갑니다. 그러면 작은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1A, 그 다음에 20V를 걸게 되면 뭐 2A 이렇게 올라가겠죠. 점점 전압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 3A 이렇게 점점 지금 40V 4A 점점 지금 올리고 있어요. 90V 9A, 이제 100V
여기가 10A 해서 아까 우리 전격 전류 10A라고 했죠. 여기 부하를 걸었을 때 제대로 부하를 걸었을 때 또 아까 우리 1000V를 집어넣었을 때의 전격 전류가 10A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봤더니 이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얘가 100V가 걸렸을 때 지금 여기가 10A가 나왔다면 이 100V라고 하는 값이 이 변압기에서의 일종의 전압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전압 손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자, 임피던스 전압은 뭐다?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0V부터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흘려보는 거예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이때의 전압을 점점 올려봤더니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을 딱 보는 거지. 100V였네. 예를 들자면 100V였네. 그러자면 그때의 전압이 바로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그것이 일종의 변압기 내부에서 전압 강화, 즉 일종의 손실이다. 안 떨어져야 될 것이 떨어지는 일종의 손실이다. 전압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변압기가 있을 때 이쪽을 끝에를 부하를 안 걸고 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를 0V부터 쭉 올려가면서 여기 전류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전격 전류가 나올 때까지 쭉 올려봤더니 나온 그때의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이고, 그것이 바로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화, 변압기 내의 전체 권선,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바로 실험을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일종의, 즉 이 전압 강화가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일어났다면 그게 일종의 손실이고, 그걸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야 변압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그러면 뭐라고요? 변압기에서의 손실, 동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여기에 인가한 상태에서 여기 저항,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뜻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래서 이름을 임피던스 와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저항에서의 손실입니다. 일종의 동손이 되는 거죠. 동손. 그래서 변압기 전부하, 전체 부하를 걸었을 때 발생하는 동손, 손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압을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손실이 그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동손이 되고, 그걸 우리가 특별히 그 동손의 이름을 임피던스 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손실 얘기합니다. 변압기에서의 손실, 즉 부하를 걸었을 때 만들어지는 동손, 그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정리 한번 해보면, 자, 히스테리시스 손은 KFB의 제곱이고요. 와류손은 KTFB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고, T는 두께. 그래서 와류손은 두께를 작게 할수록 적다 그렸죠. 그래서 규희 성와 우리가 했었죠. 규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하는 거였죠. 근데 전압이 일정하다면 얘는 아까 우리 한번 증명을 해봤죠. 오히려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비례했는데 반비례하게 되고, 마찬가지 얘도 전압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으면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전압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주파수에 무관하다는 거 한번 보였었죠. 그리고 이 동소는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걸 수 있는 전체 부하를 걸었을 때 변압기 권선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임피던스 와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임피던스 와트. 그렇죠? 임피던스 와트. 자, 그 다음 이제 변압기의 효율. 이건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겁니다. 역시 변압기의 효율은 실제 이제 잰 효율이 뭐였냐면 입력분의 출력, 이거 기억나시죠? 했었던 겁니다.
입력이 얼마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얼마나 나가느냐의 비율. 그리고 이거 있었죠. 규약 효율이라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출발, 전입 그래가지고 했었잖아요. 발전기나 변압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요식을 그냥 변형한 거에 불과했죠. 즉 입력은 출력에다 손실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대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전동기, 이거 전에 했었던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해보고 넘어갑니다.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 출력 대신에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걸 대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규약, 약속으로 정한 효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변압기라든가 발전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였죠. 자, 그래서 외울 때 출발, 전입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변압기의 이제 결선 중에서 자, 이런 극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변압기를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코일을 이렇게 감고 얘는 코일을 또 이렇게 감아 보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검출이 되는 방식이 있고, 또 건선을 이렇게 감고 얘는 밑에서 지금 위로 간 거죠. 이쪽 감은 거하고 좀 달리 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그 순간에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감극성, 이런 경우를 가극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 변압기에 여기 감는 방식, 이 전압이 검출되는 방식이 감극성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감극성을 쓴다는 거. 뭐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감극성을 쓴다. 이 코일 감는 법도 여러분들 따로 뭐 깊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변압기의 극성이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감극성과 가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극성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감극성은 이건 가극성이죠. 가극성과 감극성은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을 이렇게 전압을 한번 재봤을 때 이때의 전압이 두 전압의 합이 나오면 가극성, 이때의 전압이 두 전압의 차가 나오면 감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감극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 감극성을 표현한 방식이고요. 이렇게 X자, 어떻게 보면 X를 이렇게 조금 뒤집어 보면 이렇게 약간 플러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약간만 뒤집으면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극성을 표현하는 방법, 감극성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변압기를 보면 감극성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걔가 감극성이구나 이렇게 알자는 거죠. 자, 그 정도 극성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